네, 안녕하십니까. 보풀하기TV의 이종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 바로 보험 가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갱신과 비갱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갱신, 비갱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많이들 들은 거에 비해 정확히 갱신, 비갱신이라는 뜻을 잘 모르거나 나한테 갱신형 상품이 맞는 건지 비갱신형 상품이 맞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설계사 말들에 현혹되어 눈탱이 맞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눈탱이 안 맞게 갱신과 비갱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신형 보험이란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등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3년 갱신 3년마다 갱신되고 5년은 5년마다 갱신, 10년은 10년마다 갱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갱신이 도대체 뭐냐?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고를 갱신이라고 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린다는 확률은 길 가다가 5만원권을 연속 3번 주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갱신되는 기준은 나이대별 질병 위험률, 보험사 손해율,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등 여러 요인의 통계치를 통해 결정짓는다고 하는데 그냥 보험사 마음대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보험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100세에 죽었어. 그럼 100세까지 계속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제가 지금 30살이거든요. 앞으로 100세에 죽어요, 제가. 그러면 100세까지 계속 내요, 그냥. 계속 내요, 그냥 매달. 근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 계속 오르는 놈이 계속 내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해지한국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가다 적립보험금이다 뭐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다 안 나와요. 100%. 몇 프로는 설계사들한테 이제 수당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갱신형 보험에 적립금이란 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빼세요. 뺄 수 있거든요. 적립금 보험료를 따로 빼시고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걸 하나 사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설계사들이 보험료, 갱신형 보험은 얼마 안 오른다, 몇백원, 몇십원 오른다 이러고 갱신형 보험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수당 챙기기 위한 거니까 그냥 바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이란 무엇이냐? 보험료가 변동 없이 납입한 기간만큼 쭉 보장을 받는 거예요.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 기간 동안 보장을 쭉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세 납 100세 만기면은 20년 동안만 내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년 납 90세 만기는 20년만 내고 90세까지. 물론 납입 기간이랑 만기 기간은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들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상품이냐? 과연 나한테 비갱신이 맞는 거야? 갱신이 맞는 거야? 바로 간단하게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인 거. 예외도 있으니까 예외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인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40세 미만은 비갱신,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갱신, 비갱신 7대3으로 섞어서, 그 다음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마찬가지로 갱신, 비갱신 7대3으로 섞어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그냥 갱신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보험 가입 50% 이상은 잘 가입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죠? 왜 그런지를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야 되냐? 보험사들 기준에 대해 저희 30대, 40대 분들은 되게 어린 편에 속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려서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생각보다. 근데 그 저렴한 보험료를 비갱신으로 안 가지고 갱신으로 가져간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31살인데 새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갱신 보험을 가입해서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70년 동안 계속 내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년퇴직 나이가 있잖아요. 정년퇴직을 하고 그 보험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 일할 시기에 20년 납, 100세 만기, 80세 만기, 90세 만기 딱 일할 때 당시에 돈을 딱 내고 평생 보장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평생 보장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할 때. 근데 제가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계속 오르는 보험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만약에 감당 못해서 해지하게 되는 경우, 해지하고 나서 갑자기 바로 또 내가 아파요. 예를 들어
병에 걸렸어 내가. 진짜 재수도 안 좋게 내가 해지한 순간 병에 걸린 거야. 암, 폐암 4기 판정 딱. 그래요. 폐암 환자라고 뭐 무조건 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때 되면 의술이 더 발달하겠죠? 또 돈만 있으면 살아요. 이제 의학 기술이 너무 30년 뒤에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했는데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야. 수술도 아니야. 이제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근데 돈이 없어. 보험료는 내가 이빠이 다 지불했는데 돈이 없어서 감당 못하고 해지했는데 해지한 순간 내가 걸려버렸어. 근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아 내가 죽게 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갱신형을 가입하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겁니다. 물론 무조건 갱신형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저처럼 뭐 30, 40대 뭐 40대 이제 그런 분들은 보험료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비갱신형을 가입해서 제가 앞으로 일할 날만큼 내고 그냥 나머지 평생 보장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몇몇 설계사분들이 모르는 고객님들을 통해 갱신보험이 저렴하니까 이거 가서 보장금을 이빠이 높여라. 당연히 보장금은 세죠. 저렴한 피안에 비해. 근데 함정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돼.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주거나 보험료가 올라도 몇백원, 몇십원 올라서 몇십원 오른다고 거짓말을 쳐서 가입시켜서 결국에는 나중에 고객님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보험료가 폭탄을 맞았어요. 해지하게 돼요. 근데 설계사한테 문의하려고 하니까 설계사는 이미 그만둔 상태야. 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위에 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보험료 2만원 기준에 10%씩 오르는 거예요. 이 10%씩만 올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험료가 상승되는 게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래서 설계사들이 욕먹는 거예요. 선량한 설계사들이. 일단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설계사들 말만 믿고 가입하시는 고객분들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입할 거면은 나도 어느 정도 알고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든. 뭐 가전제품 따질 때 이것저것 다 따지잖아요. 이것도 여기 뭐 하이마트 가서 비교해봤다, 뭐 어디 갔다, 뭐 어느 제품이 좋다, 뭐 다 비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도 비교를 해야 돼요. 물론 갱신, 비갱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회사가 어떤 상품이 더 괜찮은지를 충분히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원수사분들 뭐 삼성생명만 오셔가지고 삼성생명 말만 듣고 그것만 가입하고, 이거는 분명히 고객님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 40대 갱신형을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핵폭탄을 가지고 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이게 보험료 갑자기 뻥 터져버리면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40대 뭐 50대 분들 아까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어느 정도 비율을 섞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갱신보험료가 폭탄을 했어요. 그러면 해지해야 되잖아요. 감당 안 되잖아요. 그걸 해지해도 비갱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은 비갱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형은 폭탄이 돼도 버려도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쭉 가지고 가시라고 해서 갱신, 비갱신을 섞어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0, 60대 사이에도 7대3 비율로 섞어 가져가야 하는데 이건 분명히 개개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되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뭐 비갱신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좀 여유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갱신형을 통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고, 어쨌든 갱신형, 비갱신 섞어서 가져가는 거는 갱신형이 혹시 보험료가 폭탄되었을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렸을 때 내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갱신을 밑에 깔아두고 가라는 거예요. 60대는 어떠냐? 이것도 물론 개개인의 차이인데 이제 평균적인 시선을 말하는 건데, 일단 갱신 가져가야 돼요. 비갱신 가져가는 보험료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돼요. 보험료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좀 슬픈 말이지만은 30, 40대보다는 살 날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물론 저도 나이는 언젠가 먹을 거지만은 살아갈 날이 30, 40대보다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될 그 위험도 어쨌든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제 통계 평균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외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예외가 있느냐?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 저처럼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도 가족력이 있어서 불안한 거야. 내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암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장을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갱신형으로 돌린 다음에 막 빼는 거예요. 뭐 그런 예외적인 부분 빼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제 설명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